안녕하세요. 네이블 연구실의 박사과정 박지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Brain and Behavior 2025년에 나온 Online Eye Tracking for Aphasia, a feasible study comparing web and lab tracking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use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각적 주의와 언어 처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이 트래킹은 이 관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실어증과 같은 언어장애 연구에서는 언어적 반응이 어려운 환자의 비언어적 처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실험실 기반 장비는 고성능이지만 고가이고 장소 제약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웹 기반 아이 트래킹 기술인 웹 게이저는 저비용, 확장성,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여전히 시간 정밀도와 정확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아이 트래킹 연구를 살펴보면 실어증 환자는 통사 정보의 자동적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이를 최종 해석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문장 계획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웹 기반 아이 트래킹이 임상 집단에 적용된 사례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 한 건의 연구에 불과하고 실어증 환자에게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실 기반과 웹 기반 아이 트래킹을 직접 비교한 연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웹 게이저는 비디오 프레임에서 눈 픽셀을 감지해 회귀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시선 위치를 추정합니다. 마우스 움직임이나 클릭과 같은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상호작용이 없어도 눈 데이터만으로도 실시간 시선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비주얼 월드 패러다임이나 이야기 이해 등 다양한 언어학적 실험에서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처리 과정이 밀리세컨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간 지연과 하드웨어 다양성 문제는 환자군 연구에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어증 환자는 대조군보다 정확도가 낮고 긴 반응 시간을 보일 것이며 특히 피동문과 장소문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둘째, 실어증 환자는 정답 그림을 바라보는 비율이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실험실 기반과 웹 기반 아이 트래킹 모두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는 총 32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16명은 실어증 환자, 나머지 16명은 연령을 일치시킨 대조군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기반과 웹 기반 아이 트래킹 과제를 각각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수행했습니다. 한 명의 실어증 환자는 보정 문제로 제외되었고 일부는 장비 부족이나 가정 내 지원 인력 부재로 인해 웹 기반 과제를 실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북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단일 언어 화자였으며 시력과 청력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실어증을 제외한 다른 신경학적, 정신과적 질환이나 언어학습 관련 장애 병력은 없었습니다. 두 집단은 연령과 교육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어증 환자는 좌뇌 뇌졸중 후 실어증 진단을 받은 지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자들로 왑 검사를 통해 언어 손상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AQ 점수는 38.2에서 94 사이로 중증에서 경증에 해당했으며 기본적으로 단어와 간단한 문장의 이해와 산출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CLQT 하위 검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충족한 사람만 연구에 포함하였습니다.
과제는 청각 기반 문장 그림 일치 과제로 설계하였고 총 65개의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능동문 15개, 피동문 15개, 장소문 15개, 그리고 필러문항 20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능동문과 피동문은 실험실과 웹버전에서 교차 사용되었고 장소문과 필러 문장은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음성 자극은 북미 영어 원어민 여성이 70dB로 녹음했고 프랏을 사용해 각 단어의 시작점을 표시했습니다. 판별 시점은 능동 피동문의 경우 명사의 시작, 장소문에서는 첫 전치사의 시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림 자극은 정답 그림과 오답 그림을 함께 제시했으며 좌우 위치를 균형하게 배치했습니다. 문장 유형과 그림 자극은 본 논문의 피겨 2와 테이블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겨 2의 A에서는 누가 우체부를 들어 올립니까? 라는 문장이 제시되며 참가자가 왼쪽 그림을 선택하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장은 능동문에 해당합니다. B에서는 우체부에게 누가 들립니까? 라는 문장이 제시되며 참가자는 오른쪽 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동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C는 어느 새가 우산 옆에 있는 상자 위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주어지며 참가자는 왼쪽 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장소문에 해당합니다. 아이 트래킹 연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청각 기반 문장 그림 일치 과제를 수행했고 과제는 연습 시도 3회, 실험 시도 65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3회마다 휴식과 함께 재보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필요할 때만 재보정을 실시했지만 웹에서는 매 블록마다 자동으로 재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과제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었습니다. 과제 절차는 먼저 300ms 동안 응시 십자가가 제시되어 참가자의 시선을 화면 중앙으로 유도했고 이어서 700ms 동안 2개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문장이 음성으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문장에 해당하는 그림을 키보드로 선택했습니다. 응답 직후에는 300ms의 추가 지연이 있었는데 이는 웹 게이저의 약 300ms 지연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아이링크 1000 플러스 장비를 사용해 500Hz의 속도로 시선을 기록했으며 정확도는 약 0.25에서 0.5도 수준이었습니다. 참가자는 일정한 조명 환경에서 약 65cm 거리를 유지한 채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보정은 9개의 점을 사용해 이용했습니다. 과제는 24cm 모니터에서 제시되었고 응답은 유선 키보드로 입력했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경우 반응 키인 B와 M에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했습니다. 웹 기반 실험 환경에서는 웹캠을 사용해 시선을 기록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얼굴을 화면 중앙에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고 조명 조절을 통해 얼굴 메시 탐지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고릴라.sc에서 자동 보정이 이루어지고 실패 시 재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과제를 수행했고 연구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대역폭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의 영상 송출을 끄기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타겟 그림, 오답 그림, 그리고 응답키 영역을 미리 AOI로 지정하였습니다. 반면 웹에서는 화면 크기 비율을 기준으로 AOI를 4후 계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X축은 왼쪽 15에서 45%, 오른쪽은 55에서 85%, Y축은 22.5에서 77.5% 범위를 AOI로 설정했습니다. 웹 게이저의 공간 정확도가 낮을 것을 고려하여 웹에서는 실험실보다 더 큰 AOI를 지정하였습니다.
행동 데이터에서는 정확도와 반응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측정했습니다. 시선 추적 데이터에서는 실험실에서는 시선이 자동으로 타겟 오답 혹은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픽세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웹 게이저에서는 픽세이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 시선 좌표를 AY에 매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샘플링 속도는 아이링크에서는 약 433Hz, 웹게이저는 약 13.5Hz입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응시간 데이터에서는 평균에서 ESD 이상 벗어난 값과 오답 반응을 제거하여 약 17.8%가 제외되었습니다. 시선 추적 데이터에서는 약 5.3%가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100ms 구간 빈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타겟을 본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R 소프트웨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분석은 정확도 분석, 반응 시간 분석, 시선 비율 분석입니다. 정확도 분석은 대조군이 천장 효과를 보여서 실어증 환자 데이터만 분석했습니다. 이항 혼합 효과 회귀 모델을 사용했고, 문장 유형과 모델리티를 고정 효과로 포함했습니다. 반응 시간 분석은 선형 혼합 회귀를 사용했고, 문장 유형, 모델리티, 집단을 고정 효과로 포함하였습니다. 시선 비율 분석은 준이형 회귀 모델을 사용했으며, 문장 유형, 모델리티, 집단을 고정 효과로 포함했습니다. 모델에서는 랜덤 슬로프를 포함했을 때 수렴 문제가 발생하여 참가자와 항목에 대한 랜덤 절편만 포함했습니다. 또한 베이지안 모델을 병행하여 베이즈 요인을 산출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정확도 분석에서는 대조군이 천장 효과를 보여 실어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장 유형에 따른 정확도 차이는 실험실과 웹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어증 환자는 피동문에서 능동문보다 정확도가 낮았고, 다른 문장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반응시간 분석에서는 실어증 환자가 전반적으로 대조군보다 느렸습니다. 두 집단 모두 장소문에서 피동문보다 빠르게 반응했고, 웹 기반 반응 시간이 실험실보다 더 짧았습니다. 특히 장소문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웹 실험실 간 차이는 실어증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선 고정 비율에서는 실어증 환자가 대조군보다 전반적으로 타겟 그림을 덜 응시했습니다. 특히 판별 이후 1300에서 3900ms 구간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4500ms 이후에는 오히려 실어증 집단에서 대조군보다 더 많이 타겟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실험실과 웹 모두에서 감지되었고, 웹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장 유형에 따른 시선 고정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장소문은 능동문보다 지속적인 응시 효과를 보였지만 웹에서는 그 효과가 약화되었습니다. 피동문은 능동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늦은 시간 구간에서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어증 환자만을 따로 분석했을 때 피동문은 4800에서 5200ms 구간에서 타겟 응시가 감소했고, 장소문에서는 미약한 효과만 나타났습니다. 또한 웹에서는 실어증 환자의 타겟 응시 비율이 전반적으로 실험실보다 낮았습니다. 웹 기반과 실험실 기반의 시간 일치도 분석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 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웹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오래 지속되어 실험실보다 시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연 피크는 실험실에서는 약 3800ms, 웹에서는 약 4500에서 4600ms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험실과 웹 기반 아이 트래킹을 최초로 직접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임상 집단에서도 웹 기반 아이 트래킹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웹 기반 연구가 실어증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규모 표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환경은 접근성과 다양성,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아이 트래킹은 여전히 실어증 연구에서 문장 이해, 어휘 인식, 문장 계획, 치료 효과 평가에서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웹 기반 데이터는 문장 유형 구분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고 시간, 공간 정밀도와 참가자 변동성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조명, 인터넷 속도, 웹캠 성능, 화상 통화 여부 등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주 보정 및 재보정을 실시하고 자극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 화상 통화 없이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동등성 검증을 적용해 웹 실험실 비교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웹 기반 아이 트래킹은 아직 실험실 장비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임상 연구에서 집단 차이를 신뢰성 있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웹캠 기반 아이 트래킹은 더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표본 다양성을 높이며 연구의 일반화와 심리 언어학, 임상 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